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어느 특정 국가의 역사 패턴을 잘 알면 그 나라의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발다이 포럼 디렉터 치모페이 보로다체프가 관찰한 영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봉건적 관습이 사라지는 가운데 영국은 여전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르다체프는 영국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러시아 매체 RT에 기고한 글은 아주 탁월합니다. 보르다체프는 영국의 운명은 격변이 아닌 쇠퇴라면서 역사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민은 참아내도록 훈련됐기 때문에 런던 시위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런던에서 최대 15만 명이 모인 항의 시위가 발생해 뭔가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르다체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문화가 저항이 아니라 그저 참는 역사이기 때문에 혁명적 격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수세기 동안 안정이라는 가면을 쓴 불의의 요새가 되어왔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다면서 한때 제국의 강점이었던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이제 서서히 쇠퇴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연합이나 다른 민족을 불러들여 융합한 게 아니라 정복을 통해 건국된 서유럽에서는 독특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066년 노르만족 기사들은 토착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여러 영지로 분할했습니다. 외국 전사들을 초대 영토를 수호했던 러시아, 유목민과 토착민이 융합해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던 헝가리와는 달리 영국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1215년 귀족들이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영국 역사는 마그나 카르타를 자유의 근간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과도 정치를 고착화했을 뿐입니다. 즉 부유층이 왕권과 국민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영국에서는 왕권 자체가 지주들의 족쇄에 묶여 있었으며 이러한 불의는 체제의 작동 원리가 됐습니다. 보르다체프는 영국의 지리적 조건이 그 패턴을 강화해 수세기 동안 자유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6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반대자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도피해 영국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때까지 600년간 영국인들은 인내심이 있고 운명론적이며 체념적인 국민성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농민들이 11세기 초부터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자유는 이동해서 찾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마을, 새로운 땅, 그리고 결국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확장은 러시아만의 독특한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냈지만 섬에 갇힌 영국인들은 불의를 견뎌내는 전통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세기 무렵 영국은 아들들을 전 세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자의 선지자라고 불린 러디엇 키플링에 따르면 순순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 전쟁터로 간 영국의 아들들은 불구가 되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보르다체프는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영국 사회는 아무리 미친 명령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대내적으로 국민들을 복종하게 만든 덕에 대외적으로 호전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민중봉기는 주저없이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족쇄로 채우고 탄압했습니다. 근로자들을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1662년의 세틀먼트 액트 정착법이 그렇고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시절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1834년에 폐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도 이러한 전통에 이론을 부여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드는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자는 질서를 강요하고 시민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 국가의 철학적 토대였습니다. 영국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군주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과도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에서 루소는 정반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집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부유층이 국가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영국 통치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기들은 지속되는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한 독일 기자는 영국은 엘리트가 뭘 하든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점을 증명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조작과 왜곡을 통해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뒤집고 영국을 미국에 영구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런던은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본 유출은 꾸준합니다. 정부가 소위 글로벌 지위를 고수하는 와중에도 부유한 영국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의 계승자입니다. 시위가 거리를 가득 채울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체념한 후 다시 평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보로다 체프는 말했습니다. 한때 체념하는 영국인들의 특징은 군대를 창설하고 식민지를 정복하고 국내 반발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때는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활력이 대중의 의지에 달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체념의 습관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 국민들에게 남긴 유산은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회입니다. 영국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무모하고 따라서 해외에서 위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키예프 지원에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자국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 속성을 보건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길들여진 속성이 어디 안 간다는 생각입니다. 영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체제를 바꾼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전략적 무능과 그것을 감내하도록 길들여진 국민이 초래한 느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영국의 쇠퇴입니다. 보로다 체프는 그렇기 때문에 시위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영국은 결코 혁명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